자, 81회 실무시험 도봉산업. 자, 도봉산업은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단기 회계기간은 202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1번.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그랬네요. 자, 일반 전표 들어가셔서 날짜는 6월 10일. 5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100만원 및 지방소득세 10만원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단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거 그랬네요. 자, 그러면 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 지급할 때 떼놨던 세금 뭘로 돼 있죠? 예수금으로 돼 있죠? 자, 그 예수금을 오늘 납부를 하는 거니까 차변으로 예수금을 없애요. 얼마?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합쳐서 110만 원이고요. 얘를 어디에서? 보통예금에서 꺼내서 납부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2번 6월 20일 전기에 대손 처리한 주의리에 대한 외상매출금 165만 원이 회수되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부가세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요. 그냥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20일 차변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고요. 165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자,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거니까 대손 충당금 109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65만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채워 놓으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3번 8월 20일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트럭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대금 152만 6,890원을 보통예금에서 송금하였다. 송금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래요. 보험료 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날짜는 8월 20일. 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대요. 얼마가? 152만 6,890원이. 자, 뭐 낸 거라고요? 비용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보험료 하시면 되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트럭이니까 500번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8월 27일 주식회사 지순상사로부터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대요. 자, 기계를 받지도 않았는데 돈을 먼저 지급했대요. 그러니까 선급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8월 27일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는 걸어야 되니까 지순상사 얼마를 200만 원을 대변에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12월 15일 영업부 연말 회식을 연말 식당 간이가세자래요. 거기에서 하고 법인카드인 부자카드로 50만 원을 결제하였다. 자, 날짜는 12월 15일이고요. 자, 우리 직원들 회식시켜줬으니까 복리후생비가 될 거고 영업부니까 800번대 금액은 50만 원.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죠. 부자카드 걸어주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요 원래 연말식단이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메인 매출 전표에 카드 과세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카드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간이과세자라서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다음은 부동산 임대에 관련된 자료이다. 2020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주식회사 커피 상사 계약 갱신일은 2020년 2월 1일이래요.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열어보고 자, 기간은 1기 예정이니까 1월에서 3월이고요. 자, F2번 누르셔서 한길 상사 찾으시고 얘는 1동 1층 101호요. 면적은 100제곱이고요. 용도는 상가. 계약 기간은 2020년 0101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증금은 5천에 월세가 200이요. 관리비는 없네요. 자, 이렇게 하나 하시고 두 번째 커피 상사 1동 2층 201호요. 면적은 90제곱에 용도는 사무실이요. 기간은 2018년 0201부터 2020년 01월 31일. 보증금은 2천만 원에 월세가 100만 원이요. 그런데 얘가 바로 갱신을 했어요. 그죠? 엔터 치시면 갱신일 나오고요. 언제까지? 2022년 01월 31일까지. 보증금은 4천만 원이고요. 월세가 100만 원. 자, 요렇게까지 입력을 하시면 끝나는 거죠. 다음 2번.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이고 다음의 자료는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귀속 자료이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부속서류 및 과세표준 명세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날짜는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이고요. 자, 매출 자료에 1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 8억 7천 영세율 없대요. 자, 그러면 매출의 과세의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다가 8억 7천 그러면 8,700이 나오고요. 자, 2번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래요. 간주임대료는 증빙서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4번에다가 61만 9,045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3번에 일본 도쿄상사 제품 직수출 선적일의 환율에 의한 대금 450만 원이 선적일의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대요. 자, 매출의 수출이니까 6번에다가 450만 원. 자, 여기까지 하시면 매출 자료는 끝났고요. 자, 매입 자료 1번에 세금 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이 공급가액이 8억 1천에 8,100만 원이 있는데 공급 시기가 2020년 10월 5일이지만 2020년 1월 24일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분이 있대요. 자, 이거는 지연 수취 가산세를 내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공급가액 4,500에 400만 원, 450만 원짜리가 포함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 매입의 세금 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에다가 8억 1천에 8,100만 원 쓰시고 아예 가산세를 하고 갈게요. 어차피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산세 가셔가지고 지연 수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얼마? 4,500만 원짜리를 지연 수취했다. 그래서 가산세까지 내야 됩니다. 다음 2번 세금 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위 1번항과 별개래요. 자, 그럼 고정자산 매입이니까 11번에다가 1억에 1,000만 원. 근데 얘는 9인승 업무용 차량이죠? 9인승이면 승합차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공에다가 또 쓸 필요 없어요.
다음 3번 법인 신용카드 매출점표 수치분 중에 공제 대상 매입, 일반 매입이래요. 그러면 카드의 일반 매입이네요. 41번에다가 990 부가세 포함이라고 그랬으니까 900에 90만 원만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4번.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그랬네요. 자, 1번은 부가세 정리하는 문제니까 수동이고요. 2번에 매도가능증권 평가니까 얘도 수동이고요. 3번 미지급 비용에 대한 얘기니까 얘도 수동이고요. 4번은 대손충당금이니까 자동이고요. 자, 5번은 재고자산 파악해서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니까 자동이네요. 자, 그럼 수동부터 볼까요? 수동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12월 31일 일자로. 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입력하시오.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고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계상하되 거래처는 입력하지 말까 그랬네요. 간단한 문제죠. 자, 대변으로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를 하면 되고요. 얼마? 1800. 차변으로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얼마? 1000만 원. 그럼 얘는 지금 부가세 예수금보다 대급금이 더 많죠? 그럼 환급받아야 되겠네요. 이랬을 땐 차변에 미수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투자자산의 내역을 반영하여 기말 매도가능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래요. 자, 내가 샀을 때 1억 3,250이었는데 결산일날 확인해 봤더니 1억 2,500이래요. 그러면 얼마가 떨어진 건가요? 750만 원이 떨어졌네요. 자, 그러면 대변으로 매도 가능 증권이 줄었다. 투자 자산이니까 178번 선택하셔야 돼요. 자, 750만 원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는 뭐더라?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했더니 손실이 났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3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일은 매월 16일이다. 당해 연도분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을 것. 금리는 변동금리로 은행에 문의한 결과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이자는 250만 원이었으며 이 중에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발생 이자는 130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1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이자 비용이 발생은 했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다음 연도 1월 15일에 줄 거라는 거죠. 16일에. 자, 근데 회사에서는 발생주의를 선택하고 있으니까 자, 차변에 이자 비용은 발생은 했다. 얼마가? 올해치 130만 원. 그런데 못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수동은 됐고요. 자동 갈게요. 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월에서 12월. 자, 4번에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기말잔액의 2%의 대손율을 적용하여 보충법에 의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시오 그랬네요. 자, 위에 대손상가 클릭하셔서 1% 아니니까 2%로 바꿔주시고 우리는 외상매출금과 미수금만 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울게요. 자, 요렇게 외상매출금, 미수금만 냅두고 나머지는 지운 다음에 자, 결산 반영을 하시면 얘네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외상매출금은 이쪽으로 들어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미수금에 관련된 거는 여기 기타
2차의 대손상각비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자, 되셨으면 4번은 됐고요. 5번.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결산자료 입력을 이용하여 결산을 행하시오. 기말에 원재료 재고액을 파악해 봤는데 7,500만 원이래요. 근데 선적지 인도 기준에서 선적된 미착 원재료 150만 원이 7,500만 원 안에 불포함되어 있대요. 이 도착하지 않은 원재료는 우리의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 되겠죠? 왜요? 선적지 인도 기준이니까 이미 그쪽에서 실어준 순간 이미 우리께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기말 원재료는 여기 찾으셔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원래 있는 7,500이랑 미착 원재료 150을 포함을 해서 7,650만 원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 그러니까 여기네요. 기말 제공품에다가 5천만 원 쓰시면 되고요. 제품은 2억 3,200만 원인데 수탁자 보관 제품 200만 원이 불포함되어 있대요. 우리가 팔아달라고 수탁자한테 맡겨놓은 게 수탁자 창고에 200만 원 있대요. 수탁자 창고에 있기는 하지만 이건 누구네 거예요? 우리 거죠? 그래서 기말 제품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억 3,400만 원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동도 끝났으면 전표 추가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해주셔야겠죠. 다음 문제 5번. 2020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다음은 생산직 직원 신나라 입사일은 2020년 8월 1일 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이다. 신나라 씨를 사원 등록하고 기본사항 입력은 생략하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하시오. 단 부양가족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하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부로 표시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원천징수에 사원 등록 들어가셔서 자, 코드는요, 몇 번? 201번으로 신나라. 주민번호는 750420-1234567이고요. 입사일은 2020년 08월 01일. 자, 나머지 기본사항 입력은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넘어가셔도 되고. 자, 부양가족 명세에 가셔서 자, 본인은 남자고 배우자가 있네요.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없네요. 다음 배우자 오연지 750320 아이고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750320-295-1351이고요. 복권 당첨금이 1억 원이 있는데 복권 당첨은 무조건 분리과세 하죠? 분리과세 하고 나면 소득이 없는 걸로 간주하니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다음 본인의 어머니. 자, 직계 존속이니까 1번 박순예.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48122823464181이고요. 나이는 72세인데 총 급여가 300만 원이 있고 양도소득 금액이 20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러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 시에는 공제 대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총 급여 300만 원에 대해서는 70%를 근로소득 공제로 빼준단 말이에요. 그럼 300만 원에 70%면 210만 원이 근로소득 공제고 그럼 300만 원에서 근로소득 공제 210만 원을 빼고 나면 근로소득 금액이 9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양도소득 금액도 20만 원이 있으니까 20만 원 더하면
소득 금액이 11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로 하셔야 돼요. 다음 동생이 나오네요. 자, 형제자매니까 6번이고요. 신기해.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781124-2514-614고요.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만 되는데 장애인이에요. 그럼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제 대상이 돼요. 그런데 퇴직 소득 금액이 4천만 원이나 있대요. 장애인도 돈 잘 벌면 공제 안 해줍니다. 그래서 부로 하셔야 돼요. 다음 직계 비속으로 신아름이고요.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980508-2145-188. 20세가 넘어갔네요. 그래서 공제가 안 될 겁니다. 자, 일용근로소득 금액은 의미 없어요. 원래 분리과세 되는 애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나이 제한에 걸려서 공제를 못 받습니다. 다음 직계 비속 신보름이고요.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180120-466-5154. 20세 이하가 되니까 공제 대상이 되겠죠. 자, 나이가 2살이다 보니까 자녀세액 공제는 못 받을 거예요. 왜요? 아동수당 받으니까. 자, 1번은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2번.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한 김강남의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전 근무지를 반영한 소득 명세, 연금저축 등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밑에 내용 보시면 1번 2020년 6월 말까지 다니던 직장 강남 상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를 입력하고요. 2번에 2020년 7월에 직장 근처로 이사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대요.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며 민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다음 3번 김강남 씨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은 없대요. 자, 그러면 위에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를 공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자, 사원은 김강남. 우리 소득 명세를 먼저 입력할까요? 자, 소득 명세 들어가셔서 종전에 자, 주식회사 강남상사 사업자 번호는 111-86-11111. 자, 근무 기간은 2020년 0101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감면 기간은 없고요. 급여는 1,800이고 상여가 900이 있네요. 자, 나머지는 없고 밑에 내려오시면 자, 4대 보험. 자, 건강보험료가 82만 4,400원. 그 다음에 장기 요양이 6만 2천원. 고용보험이 17만 5,500원. 국민연금이 81만 원. 그리고 자, 여기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을 쓰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42만 원에 4만 2천 원. 자, 요거까지 써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연말정산 갈게요. 자, 연말정산 첫 번째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는 해주겠죠. 상해보험이니까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54만 원 해줄 거고요. 밑에 저축성 보험료는 안 해주죠. 다음 교육비,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비 들어가셔서 본인에다가 500만 원 확인하시고 다음 의료비 시력보정용 안경 50만 원 한도인데 50만 원 썼네요. 근데 여기 보면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근데 밑에 보니까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신용카드 사용액 안경 구입비 포함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할게요. 그러면 본인의 의료비로만 일단 50만 원
밑에 본인 질병치료비 또 300만 원 있네요. 자, 다 해주니까 350만 원을 쓰시면 되고요. 확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 있네요. 신용카드 들어가셔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1120만 원이 있는데 안경 구입비 포함이래요. 안경 구입비 의료비로서 신용카드랑 중복공제가 되니까 1120만 원이 다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직불카드가 13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2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자, 요 위쪽에 보시면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에서 대출받은 거죠. 그래서 대출기관 클릭하셔서 얼마를 원리금 상환액이니까요.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 되겠네요. 그래서 330만 원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퇴직연금이 있네요. 자, 퇴직연금 본인 건 해주죠. 그러면 여기 연금저축 등 들어가셔서 자, 요번엔 퇴직연금이에요. 그래서 퇴직연금이면 1번 퇴직연금. 자, F2번 신한은행이고요. 신한은행. 계좌번호는 110-110-110-110이고요. 납입금액은 120만 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입력하신 내용은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